그러니까 한국은행도 1월 달까지 이걸 보고 금리 결정도 할 거고 그래서 모든 매크로의 결정은 12월이 아니라 1월 말이다. 이게 나는 내년도 주도주 같아.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에 주도주를 꼽으라면 이쪽을 꼽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정치적인 스케줄이 어찌되었건 예상이 되게 나와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12월 16일 탄핵이 가결이 되고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파생 시장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 주간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일단 네. 외국인들은 추세 매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월 말에 바닥 들어올 것 같아요. 파생 시장이요? 뭐 지금 움직임이 네. 그러니까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이 그 330이 지지하고 이제 새로운 안착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절대 깨면 안 되는 게 322점. 그러니까 요 선은 깨면 이제 추세하락으로 바뀐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판결이 이제 그 탄핵 판결이 이제 가결이 돼 갖고 나왔는데 세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날 월요일은 시가가 고가면서 미국 네. 급등했어도 그리고 나서 비차익에서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좀 돌렸어요. 이게 오늘 돌린 게 저는 완충 매매 같아요. 완충 매매요?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보다 현대차를 기아를 올린 게 제가 전에 1월 20일 트럼프 정부 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마디가 SK하이닉스는 18만 원치 20만 원 가져야 되고 현대차는 20만 원 깨지 않고 2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데 오늘 그 완충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엎어치기 또 할 것 같아요. 추세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은 아니다. 추세는 네. 안 봐요. 추세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그림 보세요. 12월 9일 날 요게 이제 요번에 저점입니다. 313.75. 2350입니다. 네. 이거를 깨냐 여부는 1월 말에 판단할래요. 그리고 요번에 330선까지 가갖고 2510 정도까지 갔다가 요 이틀간 급락했다가 오늘 돌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승폭의 반 이 323.5 이게 이제 어저께 야간 시장의 저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330대까지 돌려놨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이 330이 이 직전 고점을 뚫어서 뭐 340까지 가는 파동 이제 이거면 2,550포인트가 더 열려 있는 거고 이거를 치고 나가지 못하고 다시 이 공격을 하면 오늘 올린 게 그대로 엎어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매매는 현선물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좋죠. 그죠? 요게 이제 하루로 땡치면 안 돼요. 네. 요게 연속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 동안 1조 5천억을 때렸어요. 비차익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1,800 이게 너무 약해요. 1,800 갖고는 여기에 1조 5천억 때렸으면 1조 이상을 커버해주는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 안심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점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2,500에서 갔다가 꺾였는데 여기가 이제 저는 가봤자 50포인트 남은 것 같아요. 50포인트.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저점이 확인됐냐 여부는 1월 20일 정도 전후에서 원달러 환율을 볼래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실제 어떤 전략들이 나오나 그걸 볼래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래서 구획을 정해봤어요. 계엄 선포되고 나서 갖다 해서 토요일 날 계엄 가결될 때까지 현물에선 7,500억, 선물 1조 6천억 샀어요. 이거를 간단히 뭐라면 엎어치기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현물에서 금융투자가 1조 샀는데 이거는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ETF 1조니까 퉁쳐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현물에서는 8천억 때렸어요.
선물에서 3,200억 이게 매수로 바뀌어야 돼요. 매수로. 그리고 금융투자가 쉬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그 다음에 그 대신 ETF는 때리고 있고요. 4,000억. 그러면 연기금이 좀 더 세게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평균 결론 내면 A, B, C냐 다시 좀 올렸다 가느냐는 오늘 밤에 갈다해서 저는 연준은 25p 금리 인하에 배팅하겠습니다. 근데 BOJ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네. 금리 동결을 해주길 바라고 인상하면 또 골 때리게 될 것 같고 금리 동결을 해주는데도 갖다 얘기해서 달러만 오니 강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그 환율을 계속 추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냥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오를 때 때려라. 네. SK하이닉스도 이번에 18만 때 100% 매도 사인 내서 오히려 소부장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빈집털이로. 현대차도 22만 원대에서는 전 매도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10만 원 선에서는 10만에서 11만 원 사이는 네. 그리고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시작될 때 그때 환율이 얼마인가? 환율이 어느 정도쯤 돼야 안정이 되는 걸까요? 난 1,450원 이미 뚫어갖고 좀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뚫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뚫을 것 같아요. 당연히 뚫습니다. 이게 왜 뚫느냐고 보냐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세요. 최근 1,445원을 잘 안 깨요. 그리고 계속 오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위에나도 이번에 9.1N이 9.7 찍고 좀 조정하는데 이게 10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확인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N도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보는 겁니다. 이게 위에나예요. 위에나 월봉입니다. 그래프 보세요. 미국이 관세를 부교하면 위에나는 간단히해서 위에나 약세 전략을 쓸 겁니다. 네, 평가 절하시킨다. 그러면 이건 바로 뚫게 돼 있어요. 이게 위에나 연동력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1월 달까지 이걸 보고 금리 결정도 할 거고 그래서 모든 매크로의 결정은 12월이 아니라 1월 말이다. 근데 저는 아예 두들겨 맞고 싶어요. 그러니까 1,450원 찍었는데 SK하이닉스가 요번 저점을 안 깨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가 20만 원은 튼튼히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가서 두들겨 맞아도 여기서 환율이 20원 뚫어도 두들겨 맞고 오히려 이제 이런 노래가 와요. 수출주에는 좋아. 두들겨 맞을 거 다 두들겨 맞았어. 이제는 뭔가 뭐 연금이 들어왔던 금융투자 들어왔던 아니면 또 테슬라에 자율자동차 연결됐던 뭐든지 간에 일단 전차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환율에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되는데 이거 확인하는데 아직도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매를 미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400원을 한 달 전에 미리 두들겨 맞으면 괜찮아요. 벌써. 그러니까 1,410원 정도까지 누르면 여기서 튀어봤자 뭐 또 관세 매겨봤자 쌍봉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이 연말 연초에 지금보다도 한 50에서 추가 랠리가 나오려면 환율 20, 30원을 빼줘야 된다. 보이지 않게 뭐 한국은행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든 어떻게 하든 20원을 내려야 됩니다. 20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간단히 해서 관세를 미국이 중국 때려도 뭐라 그럴까요? 위에나가 7.4나 5를 뚫으면 안 돼요. 이게 아직까지도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검증하려합니다. 한 달 동안. 대표님, 지난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3월물로 내년 3월물로 넘어가는 그 색깔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흐름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은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 오른 거는 저는 굉장히 시간을 벌어주는 매매가 아닌가. 추세 매매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템포 휴에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더 중요하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서 급등하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미국에서 봅니다. 지금 요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죠.
테슬라는 전 400불에서 땡칠 줄 알았더니 20%를 더 가요. 그러니까요. 대표님께서는 테슬라가 지금 자리에서는 위로 방향을 더 많이 열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셨었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따라가진 않아요. 음. 이거는 오버슈팅 개념인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400불에서 땡칠 줄 알았더니 이거는 갖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20-30% 부러질 때나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저는 이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네요. 이 그림, 저 세계적인 그 지도를 저는 가까다 이렇게 펼쳐봅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요. 근데 미국이 제가 여기다 블랙홀이라고 딱 해놨어요. 이 블랙홀이 모든 세상의 에너지를 미국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그러니까 달러 운이 강세,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럴 때는 이 블랙홀 때는 스타 종목이 나와요. 그래서 난 테슬라가 길게 보면 1000불 간다고 봤지만 이번에 400불 적어서 300불, 400불에서 한 6개월 조정한 다음에 갈 줄 알았더니 이거를 그냥 땡겨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냥 땡겨요. 저는 이게 블랙홀 징후, 전 세계 자산이 다 일로와가 쏠림 현상이 더 극단으로 가는 징후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치고 나가는 게. 그러면서 미국장 보면 딴 건 부러지는 것들이 꽤 많아요. 부러진 것들이. 그러니까 지수는 받쳐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도 만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저는 이 시리아 이 변동성이 사우디, 이란, 그 다음에 또 유가를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뭘 고민하냐면 미국이 왜 카나다를 자꾸 때리고 이 뭔가 카나다를 계속 때리는 게 저는 셰일가스 같아요. 셰일가스. 그래서 저는 유가가 급락한다에 베팅하겠습니다. 유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자꾸 점핑하는 걸 보세요. 카나다를 때린다. 그런데 카나다는 그러면 미국한테 대항할 건 셰일가스를 사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네.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를 팔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의 통로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도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셰일가스 니꼬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가장 큰 무기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셰일가스를 카나다나 미국이 생산을 해갖고 그거를 운반을 해야죠. 운반이 이 셰일가스 운반이나 암모니아 그 거대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필요한 거예요. 배를 타고 유럽이나 가서 유럽에서 저장 장치에 싣고 뭔가 하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면 푸틴이 가스관을 잠가주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를 파는 순간에 유가는 저는 트럼프 시대 때는 80불을 못 뚫을 거로 보고 오히려 60불 수준 하단까지 급락할 거로 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거든요. 요 전략을 주변 국가 괴롭히면서 그 자기 뜻대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셰일가스 에너지가 우리나라 조선주 틈새 전략이나 조선 기자재를 급등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운반하는 에너지를 급만시키고 중동 지역을 노이즈를 시킬 것 같아요. 중동 지역 확산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상은 우리 이 동북아시아를 또 이렇게 표현하면 뭐지만 서로 싸움질하게끔 만들 것 같아요. 일본,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점핑한 논리지만 시진핑하고 친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관세는 주먹을 때리지만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트럼프가 가장 노리는 게 대만의 TSMC 같아요. TSMC를 갖다 해서 미국한테 갖고 오게끔 만들려면 그 전략 어떻게 써요? 대만 중국에 줄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동지할 일이죠. 그 논리를 사용하나 볼래요. 그러면 TSMC가 갖다 해서 인적 자원이 그대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 그러면 미국이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TSMC하고 인텔 요번에 브로드컴이 급등하는 것도 반 엔비디아파가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TSMC를 죽여버리고 인텔이나 그다음 메이드 인 아메리카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만들려면 여기에서 대만 전략을 어떻게 쓸 건가. 지금 홍콩은 지금 책이 유명한 책이 사라진 홍콩 같이 저는 대만도 앞으로는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지금 미국이 지금 옛날같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개념보다 자국 이기주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3월에서 5월 달에 어떤 변동을 쓸까? 여기서 아이디어가 저는 뭐냐면 미국에서 제조업 반도체를 자기네들 주도하에 만들려면 우리나라가 또 희생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들어와 합작해 뭐 이런 노이즈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볼 겁니다. 이게 TSMC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인텔입니다. 이번에 인텔 25불에 때려갖고 다시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TSMC가 이번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가 이제 미래 지도를 그리는 하나의 기준축으로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위에나하고 원화의 속도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이 갈등 구조와 그 다음에 투트랙을 쓸 것 같아요. 프렌들리 전략도 같이 병행을 할 것 같아요. 대신 그 프렌들리가 들어가려면 간단히 해서 대만 카드가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가야겠죠. 요게 3월 달에 어떤 그림을 그려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결정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측 불가능성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어떤 전략 필요하겠어요? 롱숏 전략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급락할 때 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상단 하단을 정해갖고 박스 매매 외에는 지금 저는 내년 6개월까지 시가상위 종목들은 수익률 안 줄 거로 봅니다. 또 그러니까 오죽하면 SK하이닉스 이번에 15만원 18만원 대 욕심부리지만 때려갖고 빈집털이한 종목들의 개별 테마 종목으로 가라. 오히려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오킨전자라든지 하나마이콘이라든지 칩셋미들 이런 게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안도하려면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3다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127불 6불 들어왔으면 생각대로 여기서는 이제 엔비디아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140불은 못 들어요. 그런데 요 박스 사이에서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요번 15만 원, 16만 원이 진바닥이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 정도 가려면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가 주면서 한미반도체 10만 원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올라와 줘야 돼요. 소부장이 여기서 30%짜리가 막 나와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시도는 오늘부터 요번 주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속성이 있겠냐라는 게 저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니까 저는 종목 찾기예요. 종목 찾기. 그러니까 미국도 여러분들 지금 이것도 브로드컴입니다. 이렇게 급등한 건 따라가지 마세요. 있는 분들은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마이크로 테크놀 이거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급등했어요. 한 10에서 20%. 그런데 우리나라 IT가 숏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지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롱숏으로 이용하고 샌드위치의 희생양이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면요? 오르면 50포인트 벌었다 정도 보겠습니다. 그냥 추세는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를 커버하는 거는 원달러, 이에나 이 환율의 부분인데 그거는 이 1월 20일 이후로 결정이 될 트럼프 부분이다.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네. 2, 3개월 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강요들이 실제 가서 어떠한 빅데이터를 만드냐. 저는 트럼프 정부는 지금 제시하는 말을 저는 믿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이 저는 손자병법에 터득하신 분 같아서 성동격서의 전략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차도살인계나 성동격서 전략을 계속 써갖고 지금 공격해요. 그런데 뒤는
협박하고 나중에 딜하고 오케이 이런 작업들을 캐나다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본한테도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딱 오는데 시간에서는 북방주가 올라가더라고요. 시간에 국방? 북방 아난티 저기 뭐야 그 저 목걸이 만든 회사 뭐 이렇게 해서 그 개성공단 관련주들 이런 것들 올려요. 그러면 한국 패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단히 얘기해서 총리 대행 체제에서는 내가 니네들 만나 군벌 아니야 장관 보내고 이게 5월 달이나 대선 끝난 다음에 누가 주인 된 다음에 만나지.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패싱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노이즈가 막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 일정이 진짜 5월일지 8월일지 이거는 내년 1, 2월 딱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헌재의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게릴라 전투나 판을 미리 깔아서 이번에는 이런 쪽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길목한 다음에 그 판이 급등하면 때리는 그러한 게릴라 전투 외에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당분간 오를 때 현금화 시켜라. 환율이 최악의 경우 두들겨 맞은 다음에 바닥 확인은 1월에서 3월 달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실적 삼성전자 SK 거기가 어떻게 되나 거기서 확인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짧으면 3개월, 6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못 알아들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북방주, 남북 경협주 쪽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저 이제 큰 그림 그렸으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게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가, 기각일까, 인용일까, 결정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는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까, 대표님? 일단은 저는 그럴 때는 저는 5월 대선으로 미리 작업을 잡겠습니다. 헌재에서. 5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네. 5월이 가장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5월. 그렇게 되면 일단 요번에 헌재가 이제 6개월 안에 결정할 텐데 대충 2, 3개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60일, 박근혜 대통령 90일이니까 3개월 정도의 속도를 내냐. 3개월 안에 나면 5, 6월 대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90일을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노이즈가 또 생길 것 같고 잘못하면 7, 8월 정도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그쵸.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3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벌써 지금 거기서 1, 2, 3 그럼 4, 5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로 가버리면요. 어떻게 논리가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 법률 리스크가 갑자기 부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노이즈가 되면 그동안 관련됐던 정치인 관련주가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런 그래프를 탄핵이 결정됐다. 저는 쏙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급등했던 거를 무조건 때리고 그 다음에 빈집털이 된 종목들의 순환을 노려라라는 전략으로 이번 우리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20분에 방송하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동안 올랐던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IMBC 이런 것들 오파스넷 정치인 관련주는 거의 시작 전까지 급락할 테니까 5월달까지 하지 말고 급락할 거다. 반대로 화성밸브, BHI, 한전기술, 그 다음에 또 원전, 그리고 또 빈집털이 된 소부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급등할 테니까 롱숏으로 바꿔라. 이 전략을 세웠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카카오 때려 한전기술 한국전력사. 그러면 카카오는 저는 이번 11월 달에 32,000원이고 47,000원까지 갔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간단히 해서 정치 인맥 관련주하고도 비슷하면 오른 거에 반 우량주는 반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볼랍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1월 말까지 37,000원을 공격하나 이걸 지지하나 붕괴하나까지 매매 안 하겠습니다. 네. 대신 한전기술은 요 7만 원을 회복하나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24,000원 회복하냐는 하락한 폭의 반을 얼마의 속도로 돌파하나. 그리고 12월 3일이 계엄을 선포한 날 아닙니까? 그때 가격을 누가 먼저 돌파하나.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오른 종목과 떨어진 종목을 샘플링 해보는 겁니다. 9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들 보세요. 납폭 과다주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반도체, 롯데지주, 녹십자, 현대엘리베이터, 구미항,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고려아연, 두산로보틱스, 그 다음에는 이 코스닥 종목은 다들 누구누구 관련주입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라든지 오파스넷이라든지 YTN, 에이텍 이런 것들이 급락하는 게 롱숏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동신건설이나 에이텍은 5월달까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의 반 정도 빠졌으면 해볼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전 원위치합니다. 이 예스24 샘플링 같이 봅니다. 이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탔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데 판이 변화되니까 원위치 시키잖아요. 이런 테마주들은 6개월 평균가까지 그대로 빠진다. 테마라고 한 거는 6개월 평균값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신건설은 6개월 평균값이 25,000원입니다. 저는 2만원, 25,000원 오지 않는 건 쳐다보지도 않겠고 에이텍은 15,000원, 17,0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른 거를 그대로 원위치 시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른 거는 뭘까? 이럴 때 정치 인맥으로 그동안에 요새는 재밌는 게 국회의장 관련주 참 대단하죠. 뭐 코오롱 모빌리티가 연속 상하가 2번 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저기 부산산업하고 한국선제가 이상하네요. 이 부산지역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만 급등하는 게 다 아직도 이제는 조기 대선 나오면 예를 들어서 김동연 또 등장하실 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장에 또 김무성 이분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등장했던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 있겠냐. 하루반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시장을 나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들이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딱 들까요?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냥 롱숏에 시장 나가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매일 급등한 종목은 나오는데 일반 투자자를 하여금 보면 이거는 이게 하면 내가 저점에 사서 하면 단기간에 상한가 2-3번도 어떤 거는 먹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가는 거는 상한가만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바다 선수들이 판을 미리 깝니다. 그래서 판을 깔아갖고 여러분들 무슨 테마주 하면 거기 검색하죠. 네이버. 들어가서 종목 나오는 거 엮이지 마세요. 우리 선수들이 미리 판 따라놔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취해갖고 그런 것도 딱 들어오면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생각 하셔야 돼. 판이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깔릴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이거 선수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그러한 에너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뚱딴지 같이 전번 시간에 철도주나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철도주도 이게 판이 깔릴 것 같은 시나리오가 저는 이 간단히 해서 트럼프 특사가 4달 갑니다. 우크라이나 가요. 그러면 어떤 걸 엮을까요? 그러면 이제 평화 재건입니다. 저는 드론주 하겠습니다. 재건과 드론. 2가지를 같이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부산산업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두산산업은 이미 너무 급등시켰어요. 한국선제도 너무 급등시켰어요. 그러면 안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그러면 다음 타자는 못 갈 때 제가 노상 강조하는 여기서는 현대로템 하겠습니다. 제가 6만 원대는 그렇게 팔아라 했는데 이제 4만 원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게 한국선제하고 이 한국선제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한 3,000원 초입보면 하겠습니다. 부산산업도 마찬가지죠. 한 5만 원 초입보면 하겠어요. 대신 이쪽에서는 현대로템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4만 원대. 그럼 현대로템은 철도로도 엮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방산주가 노이지스카다 그러는데 저는 방산주는 계속 수주를 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로 뭔가 엮나. 그래서 여기서 철도주에 남은 게 이제 다원시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몇 가지 종목들을 설정하셔갖고 롱숏이 여기서도 나오나
이런 게 또 같은 섹터 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책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현대기아차가 현대차 기아가 오늘 주가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 좀 연결해서 의미 있는 상승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현대모비스 5%, 뭐 기아 6%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났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현대모비스는 몰라도 현대차 기아는 눌러야 됩니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면은 그 갖고 올 자금이 그 더 왕창 커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쪽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간단해요.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순으로 담보가치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딱 보면 네. 현대글로비스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는 지금 한 주가 두 주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이 24만 원입니다. 그럼 10만 원, 12만 원에서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뭐하고 엮을 거로 봅니다. 저는 현대모비스하고 엮일. 옛날에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합병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아니면 현대차, 현대기아 세 가지를 쪼개고 합쳐서 현대중공업 같이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글로비스를.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작업은 이미 한 것 같아요. 우상증자 차익거래로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현대제철이 갖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회장이 많지만 현대제철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모비스 6%를 갖고 있어요. 요거 제철을 뭔가 어디다 갖고 오면 현대모비스 6%를 그대로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거버넌스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개인으로 11% 갖고 있으면 전 이거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계속 누르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거를 현대건설 두 주 갖고 올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까지 현대건설 누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작업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든지 뭔가 해갖고 그때 이제 현대건설 땡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그동안 숨겨놨던 뭐 발표라든지 거버넌스 게임을 뭐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현대오토에버예요. 현대오토에버는 테슬라 팔아먹겠죠. 자율자동차 SDV. 그런데 최근에 15만 원대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15만 원의 박스지 15만 원 뚫으려고 그러면 뭔가 여기서 풀어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월 23일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10월 23일 제가 거버넌스 이 방송에 설명하면서 현대오토백 14만 원, 현대글로비스 12만 원, 현대차 24만 원 이게 20만 원까지 빠졌고 현대모비스만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현대건설은 여기서 한 4, 5천 원 더 빠졌다 요새 좀 2천 원 정도 올라오고 있고 현대오토에버가 14만 원이 지금 급락했다 지금 대시 대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데이터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오늘 데이터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14만 7천 원 돼버렸고요. 현대글로비스는 그 자리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2만 3천까지 한 2, 3천 원 올랐고 현대차가 24만 원에서 20만 원 갔다가 지금 21만 원입니다. 오늘 요게 4.8%나 오르고 기아가 6%나 올라서 와하지 않습니까? 요게 추세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차익이 왕창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합성 패시브예요. 전번에 12월 3일에서 오른 거 이거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엎어치기 들어갈 겁니다. 세론으로 보시죠. 라고 떠든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에 가려면 저는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되냐면 테슬라가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자동차에 대한 뭔가 그 현대차나 기아에 대한 떡을 주는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뭔가 그거는 지금 아직 안 보이거든요. 계속 때리는 에너지만 나오지. 네. 그래서 현대차 거버넌스를 볼 때 지금 우선순위 잡는다면 저는 역발상 전략으로 현대건설 1위, 현대제철 2위, 3위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를 잡겠습니다. 오늘의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의 급등을 거버넌스와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추적하는 게 좋겠다. 근데 현대건설의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어서 그러니까- 바닥은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거버넌스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을 현대건설 두 주로 갖고 오는 작업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거버넌스 게임은 주총 끝나봅니다. 네. 그러니까 3월달 지나서요. 그러니까 하반기 전략이니까 그때쯤에 이제 저는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 삼성전자는 2월 5일 이재용 회장님 법률 리스크부터 뭔가 카드를 풀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미국 정치적인 어떤 진짜 이런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2차 전지 하지 마라. 자, 계속 두들겨 맞을 거다. 계속 강조하는 것도 1월 20일 보자고요. 그때 환율하고 그때 삼성 SDI, 에코프로, 엔솔 이런 것들을 좀 보자고요. 그때 위치가 얼마인가. 그때 현대차, 기아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저는 어떤 논리가 보이냐면,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갖고 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전 종목을 다 들여다보는 2,500개. 네. 이게 제가 혼자 들여보는 게 아니라 제자나 제 그 후배들이 이렇게 엑셀로 작업해갖고 저한테 막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데이터를 쭉 모아갖고 제거법을 합니다. 네. 어떤 임팩트가 딱 들어오죠. 이번에는 탄핵 가결 임팩트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엔트로피 물리학적 사고나 수학적 사고 딱 무슨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질서 지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지수가. 그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는 걸 다 제거해버려요. 오르는 게 뭔가를 샘플링을 딱 짜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 불확실성이 나와야 머니게임이 나와요. 네. 이게 곧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축소되면요. 대형주가 가는 장이에요. 추세장이고 네. 정상적인 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불확실성이 딱 들어오면 이게 전 상장 종목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쫙 갈릴 거 아니에요. 그 갈렸을 때 위로 치는 종목들이 뭔가를 샘플링 한 다음에 얘는 뭐에 엮지? 얘는 뭐에 엮지? 얘는 왜 올랐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대충 구성이 나와요. 요새 어떤 구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물의약품, 천생법, 그 다음에 소부장, 그 다음에 우주, 재건, 오늘 야간에는 북방이 나와요 또. 이런 것들이 다 틈새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급등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들은 이제 정치인 종목과 그동안 급등했던 또 반사이익 받았던 엔터라든지 루닛 오늘 보면 또 이거를 3개월 전에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비정보 대칭도 아셔야 돼요. 오늘 딱 49 팔아먹잖아요. 이 1억 더 팔았으면 한 달 반 전에 공시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도하고 룬이 다시 할 것 같네요. 사모펀드장이겠네요. 지금 앞으로 내년도도 제2의 고려아연이나 영풍차지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권력도 법무법인으로 간 것 같고요. 이제 총리체제가 저는 이제는 검찰의 시대에서 법무법인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또 사모펀드 시대로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거를 말 뜻을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무슨 소리야 뚱따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라인들의 팔로도맨의 인맥들이 누군가. 그리고 루닛을 초창기에 비상장 때 작업해갖고 만든 에너지들이 누구누군지 딱 보면, 루닛이 제가 이제 다시 해도 됩니다. 했을 때 이거 팔아먹는 에너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루닛은 앞으로의 주가가 어떨까요? 하지 급락을 마세요. 한 이후로. 하지 마세요.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재료 노출된 겁니다. 하이브 같은 거 비슷해요. 하이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시장은 비논리적, 비정보 대칭성, 비합리적 시장이 7, 80% 지배하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치 투자자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는 전멸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그냥 전에 제가 빌리언스 보듯이 내부자 정보나 파악할 수 있는 데나 잘 뚫어갖고 미리 알아서 그런 머니게임 종목이나 하자라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저는 내년도 상반기는
대주주 탐욕에 의한 거버넌스적인 제2의 고려아인이 막 등장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코롱그룹도 지금 난리치는 것도 다 거버넌스 게임이거든요. 딴 거 아니에요. 카카오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녹시자그룹 남았고요. 그 다음에 DB그룹 남았고, 그 다음에 두산그룹 지금 완전히 뜻대로 안 되게 급락하죠. 역으로 이용해 보세요.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두산과 두산 박태바 올리거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를 급락시켜요. 이거 반드시 바꿔집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또 합니다. 이건 정권랑 상관없어요. 요번에 뜻대로 안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로보틱스가 요번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이런 트렌드나 그 흐름에서 같이 간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그게 없어졌으니까 같이 툼에 맞은 꼴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금이 엄청 드니까 후퇴하신 거예요. 6개월 안에 또 하십니다. 대주 입장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럼 그 타이밍은 뭐 갖고 잡냐? 미국 소형 원전주 갖고 잡으시면 돼요. 지금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클론은 17%, 그 다음에 뉴스케일은 한 18, 20일에도 다시 사도 됩니다. 그 위치가 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리는지 그 타이밍을 거기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왜 보냐면 제가 SK하이닉스 보시죠. 52주 최저가하고 최고가의 중심값이 계속 저항으로 작동합니다. 18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게 6만 9천 원. 이거는 아직 꿈도 못 꿔요. 지금 5만 9천 원, 요번에 5만 8,800원까지 갔다. 요 25% 능선만이라도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0개를 쫙 뽑아갖고 52주 최고가하고 최저가의 중심값이 다 저항이 되는 종목들은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바닥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대차에 접목시켜 보세요. 요게 24만 원입니다. 의미 있죠? 24만 20만 제가 때려라. 인도 호재 나왔는데도 때려라는 게 이게 바스크 매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심지어한 것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요. 근데 20만 원이냐 18만 원이냐는 내년도에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18만 원입니다. 20만 원이냐 18만 원이냐. 요 차이일 거예요. 요게 이제 환율로 1,450원 뚫려갖고 뭐 최하경은 1,500원 부여할 때 그때가 제일 끔찍한 날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 바닥 같아요. 저는 그게 2, 3월에 맞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가느냐는 요번에 연말 연초에 완충이라도 조금 올려주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말씀하셨던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듣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빈집털이가 심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 소부장 종목들이 대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연속성은 저는 짧게 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대장주와 비교해서도요? 그게 가져야죠. 근데 그걸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환율에 의한 기계의 롱숏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율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이럴 때 저는 그 엘리어트 파동에 좀 의존합니다. 제가 간단히 해서 엘리어트 파동의 수치 분석은 수치의 정보 가격이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보 내가 모르는 비정보들이 그 주식에서 벌써 알게서 모르게 숨어서 하는 거를 시세에 반영돼서 거기서 평균으로 녹아 있다. 그러면 상승 1파동 다음에 눌목 준 다음에 이 상승 3파의 에너지의 목표치가 어떻게 되나 갖고 미리 예측을 구조화시켜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예요. 이번에 11월 14일과 11월 26일 9,000원의 상승 1파라고 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4일 날 계엄 선포할 때 52,000원. 요게 이제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요게 목표치가 다음 목표치가 이 상승 1파하고 똑같이 가는 1대1 잡았을 때 61,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상승폭에 1.382배 가는 게 64,000원입니다. 이게 대세 상승이에요. 이게 1, 4분기 확인될 때까지는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58,000원이라도 요거 뚫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일 52,000원과 59,000원을 4등분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여기에서는 대응 안 할 거예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나아요. 삼성보다 첫 번째 파동이
9월 19일 날 14만 4천원에서 20만 원에서 1파동이 나왔어요. 이거 에너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날 15만 7천 원까지 조종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상승 1파 1대1 하면 21만.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에요. 2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뚫어갖고 가주는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돼요? 엔비디아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치고 나오고 소부장이 이제 막 난리치는 거예요. 소부장 빈집털이 돼갖고 이제 주도주야 하고 막 떠들면서 뭐 유리기판이 됐던 뭐가 됐던 뭔가 선도주의 끌기가 3개월로 연속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와야 돼요?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수 들어와야 되고 1사분기, 2사분기에 이제 봤더니 밸류체인으로 간단히 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발주 들어가. 그래갖고 여기서 매출이 막 일어난대. 아니면 미국 공장 들어가는데 얘가 수주 들어간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검증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뭐 갖고 보려고 그러면 HPSP. 요번에 3만 7, 8천에 때려갖고 지금 직전 쌍바닥. 이거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제 조건이 한미반도체가 10만 원을 뚫어줘야 돼요. 지금은 8, 9만 원대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얘가 다시 한미반도체, HPSP,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막 떠들어주는 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시동은 걸었어요. 네. 시동을 걸었는데 30 내지 50% 정도에서 두들겨 맞으면 다시 원위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30%, 50% 에너지가 원체 많이 빠져갖고. 그래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보시죠. 네. 전번에 9천에 가서 12,500원, 이게 한 3, 40% 올랐는데 제가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노파동 실패하니까 직전 저점 깨갖고 6천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지금, 여기가 오늘 1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0,000원이라는 거는 저점에서 여러분들 6천원에서 10,000원이라는 게 5, 60%예요.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대 저는 때리겠습니다, 이번에. SK 팔아가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러면 10,000원과 12,000원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하락폭의 반도 기대 안 해요. 반의 반. 15,000원 만지. 이거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원체 많이 빠져갖고요.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거의 200% 올라야 돼요. 에너지가요. 네. 그러면 뭔가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더블도 지금 힘든데 이게 150에서 200% 나오려면 얘기가 달라지는 에너지가. 아니면 얘만 가는 게 아니라 얘 군집 현상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게 1월 달 이후에 보여야 됩니다. 연말 연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급락에 대한 뒤풀이 파동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이 저항이라 지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쌍끌이 매수. 그러면서 조단위 현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 추세 전환, 환율 1,400 깼어. 이런 걸 떠들어야 때 이제 대세를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칼을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예측 아직 불능이니까 우리 연말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제 이 바닥 선수들이 판을 어떤 거 짤까? 그러나 고민하죠. 네. 그러면 서학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주에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함에 앞서서 주도주를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양자 컴퓨터 미국 가격 오늘 밤에 다 파십시오. 지금 보세요. 저기 6, 8불에 샀는데 15불 오면 때리라고 했는데 지금 19불이에요. 저기 요게 일주일 만에 6불짜리가 18, 9불 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테마주들을 보는 보는 것 같아요. 네, 차트네요. 예. 아이언큐도 요거보다 못하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달라요. 얘네들이 이제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제가 전번 주에 엑스게이트가 올라가 5,000원이에요. 이게 11,000원까지 갔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더블 갔어요. 속도 보세요. 끔찍한 종목장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더블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종목장에서는. 그럼 이런 것도 하신 분들 신나는 거죠. 근데 났을 때 차익을 실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퀀텀 올랐으니까 이게 급등. 아니야, 얘는 이제 때릴 것 같아요. 엑스게이트는. 그러면 언제 다냐? 퀀텀이 20, 30% 부러졌을 때 엑스게이트 사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장이 엑스게이트나 KCS가 대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후발주 사겠습니다.
여기서 다 죽이지 않을 것 같아요. 라이온 스퀘어나 솔리드. 그래서 선수 죽을 때 후발주 땡기나 마치 IMBC 급등할 때 YTN 안 하려다가 다음에 YTN 급등해갖고 상한가 한 번씩 땡치듯이 이런 것들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이건 또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미국도 종목 샘플링해서 다 들여다보고 체크하는데, 드론주 아시죠? 드론이요? 네. 드론주 논리하고 탄소 배출권 논리 종목. 여러분들 요 종목을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페리제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하루 만에 80% 올라요. 하루 만에. 추천주는 아니시잖아요. 아, 추천자 아니죠. 네네. 아니, 이게 왜 오르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갑자기 시간에나 장외에서 갑자기 얘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샘플링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드론 이스라엘 회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속으로는 자국 에너지로는 신났을 겁니다. 중동 정세 상황이 돌아가는 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돼갖고 더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특사가 다음 달에 유럽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특사가?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기대는 이게 북방주 가고, 이제 우리는 패치가 아니라 북한 뭐하고 만날 거야. 우크라이나도 뭔가 재건해서 막 할 때 저는 허시시절라 성동격사 같아요. 오히려 저는 셰일가스를 아까 팔아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셰일가스가 계속 팔면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돼요? 노이즈가 더 나와야 돼요. 정식 그 중동 지역의 불안이나 우크라이나 불안이 계속 더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푸틴이 가스건 잠그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부터 만들 것 같아요. 그 작업이 들어가나 봐요. 그리고 전쟁 양상은 이제 드론의 전쟁 양상이 돼서 드론 관련된 에너지로 요새 뉴스에 이제 앞으로 그 빅데이터 검색하면 드론이 막 뜹니다. 그러면 드론 관련주들을 샘플링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탱커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휴니드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또 우주항공하고 또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주보다 저는 드론 관련주, 그리고 여기에 양자 컴퓨터 같이 스타 만드는 종목이 하나 치고 올라왔다. 아까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이게 또 우리한테 그냥 일주일에 막 그냥 이게 주도줍니다 막 떠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30, 50% 이런 틈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탄소 배출권? 네? 탄소 배출권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아까 설명했지만 네. 이제 수소의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왜 탄소 배출권 이거를 딱 잡아서 정책 주도로 삼을까요? 이 기후협약 빠져나가고 그럼 유럽이 골 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으로 하여금 기후협약 빠져나가고 나토를 간단히 얘기해서 독일하고 프랑스의 분담금을 더 증가시키고 자기네들은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네들이 셰일가스를 배 타고 끌고 가서 저장장치 키우게 해갖고 프랑스나 유럽에다 팔아먹는 장사를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면 탄소 그러니까 탄소 포집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포집 에너지, 그러니까 어저께 시간에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에코바이오라든지 태경비케 상하가 친 게 오늘 밤에 북방 관련 주 상하가 친 거랑 급등한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올려놓고 죽였습니다. 올려놓고 때렸어요. 네. 그런데 이 포집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나다를 때리고 있는 게 EU 같아요. 주변을 때리고 있는 게. 그리고 나토를 때릴 거야 이제. 나토 체제를 변경시키고 분담금을, 이것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엎어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틈새로 오늘 종목도 보세요. 그린케미칼 이렇게 바닥에서 탁 치고 나서 꼬리 달렸죠. 태경 BK는 음봉이 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채 터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등하고 대량 거래 나와주면 눌림목 때 사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도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컴트로닉스는 상한가예요. 돌아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머니게임이 나오는데 이게 탄소 배출권.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수소 에너지.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포스코 그룹이 살아나고 SK 그룹이 살아납니다. 그 울산 지역, 부산 지역에 수소 연맹이 있었잖아요. 포스코 그룹. 여기 암모니아, 수소 연맹. 여기 또 탄소 배출권의 이 구조에서 아까 이 배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포스코 그룹을 살려줄 것 같고 SK 문제를 풀어줄 것 같고 이게 하나의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2025년에서 2028년 동안에 가거든요. 드디어 수소의 시대가 오나 보다 해갖고 제가 계속 생기면 시간 여행하는 종목이 일진 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이거 저는 제2차 전지 같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거나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탄소 포집이나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은 테마주로 급등세를 보이지만 이게 확산이 돼서 SK라든지 또 포스코 그룹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그쵸. 네. 이게 나는 내년도 주도주 같아. 트럼프 대통령 2.0 시대에 네. 주도주를 꼽으라면 이쪽을 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할 텐데요. 그쵸. 저희 이승철 팔로더머니는 사실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요. 지금이 이 대표님의 의견은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굿모닝 인프맥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철 팔로더머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